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또 나이를 한 살 먹었어요. 좋잖아요. 좋은 건가요? 네, 올 한 해는 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네. 또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하겠고요. 오후 시장 어떤지 체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첫 거래, 오늘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새해 첫 경제 지표입니다. 어떤 경제 지표가 중요했을까요? 지금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근데 이 새해 첫 경제 지표인데 네. 썩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것이고 그 대비를 해야 또 우리가 또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난 연휴 동안 이 12월 달에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는데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좀 먼저 보시면 이 한 해만 본다면 사실 수출은 되게 잘 됐는데 막판에 좀 꺾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쫙 올라오고 있었는데 마지막 달에 좀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적자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12월 달에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10월 달에 24%, 그다음에 11월 달에 26%까지 올랐는데 12월 달에 15.9%로 확 둔화가 되면서 수출 증가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단가 증가율이 17.4%인데요. 이 물량 증가율이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급증하면서 실제 적자로 변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좀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일단 1월 달은 지금 제조업이 좀 올라가기는 살짝은 힘든,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감이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수출 통계를 본다면은 한 1년간의 어떤 평균적인 모습은 좋았지만은 막판에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게 오미크론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평균 수출 증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제 달러 강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1월부터는 또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1월 달에 달러가 강한 쪽으로 갈 방향으로 좀 잡힌다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조업이 좀 힘들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 수출 통계에서 본다면 반도체 쪽은요, 이 주력 품목 중에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제조업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반도체와 IT는 좋았고 특히나 물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지금 이 반도체와 IT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제조업 쪽에서는 반도체와 IT 집중할 것이고 특히나 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조업 쪽은 2000년 같은 경우는 못 갑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무형자산 쪽인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이쪽은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수출 통계를 봤을 때 제조업 쪽이 좀 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반도체와 IT 쪽은 가열정화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어떤 메타라든가 지금 뭐 게임 같은 좀 무형자산 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1월 달에는 그쪽이 좀 강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이 안 좋았을 때 우리가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옮겨서 간다면은 1월 달에도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시장과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많은 산업 중에서 수출을 여전히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는 산업을 접근하던가 아니면 네. 이런 지표와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그쵸. 종목군들을 집중한다면 좀 다소 아쉬운 경제 지표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덕의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또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정말 내년 한 해를 바라보고 고심해서 담아온 네. 종목이라고 말씀했던 러셀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상승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삼성이 네. 이번 연도 4월 달부터 이제 로봇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러셀의 그 수혜주를 말씀드렸었죠. 많은 로봇 관련주가 그러니까 이 이름에 로봇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러셀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했었다. 마지막 거래일 날 시간 내에서 5% 이상 올라왔었고요. 오늘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이제 출발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 어떤 이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이제 4월달 내놓기로 했고요. 지금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LG에서 나온 로봇가 지금 또 서빙하고 있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 5,5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후공정 쪽에 집중하자 말씀드렸었는데 시그네틱스가 오늘 같은 날도 뭐 아침에 급등이 나왔었죠. 아침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 연도가 이 DDR5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또 수익이 결정날 거로 보여지는데 그 앞에는 또 이 시그네틱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관점 좀 보도록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다나를 제가 지난주에 또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오늘 좀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관련된 그 결제 서비스를 맡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도토리 페스티벌이 이제 유재석 씨가 이 코로나 확진 걸리면서 연기했었잖아요. 1월 6일로 이번 주 목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토리 페스티벌 관련주가 올라갈 텐데 다날도 그 관련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도토페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가상화폐 쪽 수급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게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은 넷게임즈라는 종목 제가 실제 이제 이 넷마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게임주에서 아직까지 이 P2E 게임에 대한 발표를 안 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게임주 중에서 이 플레이투원 게임을 준비하냐 마냐에 따라서 어떤 주가의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P2E 게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 전에 반도체 기업 먼저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 드렸다시피 힌트를 살짝 드렸죠. 그 안에서 반도체 그리고 무형자산에서 우리가 그쵸.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첫 거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현덕의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올 한 해 호랑이해 호랑이처럼 잘 갔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DDR5가 핵심이다. 네. 일단 반도체에서 후공정이 잘 올라가는 이유가 네. 이 DDR5로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후공정을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DDR5 장비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앞서 봤었던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이 DDR5 종목인데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DDR5가 왜 핵심인가? 많은 지금 서버 데이터 기업들이 이제 DDR5로 바꾸고 있는 건데 올해 반도체 게임 체인저는 DDR5의 도입 속도가 승부를 부른다라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차세대 DRAM의 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IT 기업의 이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DDR5로 좀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2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DDR5의 그 본격 도입 여부가 아마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어떤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 인텔이 1분기에 DDR5 DRAM 지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선봉에 서면서 DDR5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MD 역시 DDR5를 적용하는 CPU 에픽 4 세대를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이라서 이런 전방 산업들이 DDR5를 지원하는 그런 CPU를 출시할 때마다 DDR5의 어떤 적용 범위가 좀 넓어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방 산업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도 있고요. 아마존 이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DRAM 수요를 DDR5로 교체를 하고 있어서 DDR5에 대한 어떤 수요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메타, MS,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어떤 북미 4대 기업들이 이런 수요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DDR5로 본격 전환된다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후공정 기업이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건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후공정 기업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이 키워드가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이고 그래서 네. 최근에 패키징 기판 쪽 후공정 관련주들도 많이 그렇죠.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간 종목이 있다고 하니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종목 소개 들어볼게요. 네. 자, 후공정 중에서 테스트를 맡고 있는 네페스 아크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지금 매물 소화를 다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메모리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PMIC라고 하는 전력관리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약 43%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PMIC 전력관리 반도체에 있어서 한번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자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신제품을 내놨었는데 그 신제품의 이 PMIC를 거의 뭐 담당하고 있는 게 네페스 아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PMIC 쪽에서 많이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다른 쪽도 지금 뭐 그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5 교체 시 후공정의 수혜, 대표적인 또 후공정이 또 테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만 후공정 기업들이 지금 그 어떤 가격을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또 파운드리 후공정이 더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5월경에 995억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 테라다인이라는 그 테스트 장비 회사가 탑2 안에 들어간 회사인데 거기서 지금 이 그 장비를 양수했거든요. 결국에는 더 넓히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의 매출도 훨씬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DDR5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 바로 네페스 아크다. 이렇게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빠진 것도 없었죠. 계속해서 지금 어떤 집단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DDR5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었지만은 이번 연도부터는 인텔이 1분기부터 DDR5를 지원하는 CPU를 내놓음에 따라서 본격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을 좀 넘어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중기로 보시면서 목표가를 6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48,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 가격은 48,500원입니다. 아마 네페스 아크 모르신 분들 없을 텐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어요. 한번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DDR5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는 또 예고했다시피 무형자산, 또 네. 핫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네. 또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탈중앙거래소. 네. 이 보니까 그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안에서도 탈중앙화 이게 향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4대 거래소 있잖아요. 네. 뭐 업비트, 뭐 두남, 그 업비트라든가 비썸 이런 데가 탈중앙이 아니라 다 중앙 거래소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탈중앙 거래소를 그 개발한 곳이 있는데 그곳하고 지금 카카오가 지금 P2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기사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가상화폐죠. 이 보라 2.0으로 새 판짝이 탈중앙 거래소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이 탈중앙 거래소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카카오 게임즈가 이 P2E 게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NFT 사업을 시작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라 2.0에 대해서 리브랜딩에 착수했다. 다시 한번 재마케팅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보레바랑에서 이제 이 웨이투빗을 인수하고 나서 마땅한 마케팅도 없었고 좀 활용처가 없었는데 그런 활용처를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P2E 서비스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아직까지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계획을 봤을 때 발표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 오지스라는 개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탈중앙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우리 덱스라고 하거든요. DX. 그러니까 탈중앙 이 거래소를 개발한 것이 오지스고 그 오지스랑 카카오가 지금 이제 그 P2E 사업을 좀 준비하면서 메타버스 콘텐츠 연계하거나 아니면 NFT 관련 서비스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탈중앙화폐 거래소를 만든 곳이랑 지금 어떤 자산 거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앙 서버에 개입 없이 어떤 지갑 대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자 보라 기반의 DX 개발, 그러니까 보라 기반의 탈중앙의 거래소를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B2C2C입니다. 뭐냐면 B2C 같은 경우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잖아요. 지금 C2C 같은 경우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끼리도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서비스할 거라고 하는 건데 쉽게 예를 들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이용자끼리 이제 게임을 개발해서 게임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개념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 정도로 본다 한다면 조만간 카카오 게임즈가 좀 발표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있던 플레이톤 서비스 준비했을 때
가장 또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그 기업을 또 오늘 소개할 카카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선방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 계속 카카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카카오 그룹은 아니라고 그래서 하셨어요. 카카오 게임즈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 그러면은 이 이슈를 가지고 같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새해 첫 거래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넵튠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컴투스 홀딩스가 있고 네. 컴투스 홀딩스가 위지익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 인수했잖아요.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을 앞세워서 넵튠이 많은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넵튠이 카카오의 메타버스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소유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의 또 그 대주주라서 손자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컴투스 홀딩스가 위직스를 통해서 이제 그 많은 뭐 메타버스 게임사 인수했는데 위직스가 주가 2배 올랐죠. 넵튠 같은 경우도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을 앞서서 인수하고 있는 거고요. 넵튠 같은 경우는 게임 제작사보다는 투자 회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뒤에 서서 지금 넵튠을 앞세워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 상장 이후에 넵튠이 40여 곳에 투자했고 올해 들어서만 10군데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상당수가 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온마인드라는 회사의 지분을 60% 확보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그 가상인간 수아 아시죠? 최근에도 TV에 보시면은 가상인간이 이제 CF에 나오면서 많이 유명했던 그 어떤 가상인간인데 그 수아를 개발한 것이 온마인드고 그 온마인드의 지분을 60% 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그 많은 회사들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어떤 그 P2E 게임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있는 기업이 넵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SKT가 넵튠에 지금 넵튠에다가 지분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 달 전 이야기거든요. 조만간 발표가 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SK 같은 경우도 SK 스퀘어를 통해서 지금 뭐 메타버스라든가 많은 뭐 그 NFT에 투자하고 있죠. SKT가 넵튠에 지분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위지 스튜디오 비교해 본다면은 위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2배 이상 올라왔는데 넵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박스권 상단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충분히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 물량만 소화된다면은 당연히 어떤 위지 스튜디오 같은 흐름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충분히 이 밑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전고점을 뛰어넘는 네. 4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26,000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넵튠. 앞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관련해서 이 종목이 얼마나 아웃퍼폼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이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연초에는 항상 뭐 우리가 건강, 운동 열심히 하자. 네.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하자. 주식으로 돈 벌자. 이런 새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해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마음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이라고 뭐 당장 돈 벌어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과 또 1월 달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거니까요. 유튜브에서 최연도 검색하시면 4시 20분부터 실시간 볼 수 있고요.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셔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